K-팝이라는 단어는 1999년 10월 9일자 조현진 전 빌보드 한국특파원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조현진 전 빌보드 한국특파원이 우리나라의 한 프로듀서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요라는 표현이 나오자 이를 영문 기사로 번역하여 송고하는 과정에서 K-팝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하며, 당시 K-팝 용어는 일본의 J-팝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단어가 아닌 우리나라 프로축구 리그 K리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신조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01년 9월 11일 데뷔한 보이그룹 K-팝은 일본의 J-팝에 대항하는 의미로 그룹명을 K-팝이라고 지었었으며, 이후 K-팝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의 대중음악 전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부터 K-팝이라는 단어는 댄스 그룹 형태의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발라드 등 일부 장르를 주로 대변하는 표현처럼 굳어져 갔으며, 록음악은 K-록, 트로트는 트로트 혹은 K-트로트와 같은 형태로 구분지어져서 통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2010년대부터 K-팝이라는 단어가 통용되다가 BTS의 세계적인 성공과 빌보드 차트 1위, 그리고 빌보드에서 아예 K-팝 차트를 신설함으로써 점차 서구권에서도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져 갔습니다. 2005년 11월 6일 데뷔한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포함되면서 K-팝 업계의 중화권 멤버들이 점차 늘어났고, 10년 뒤인 2015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사나, 모모, 미나 3명과 대만인 멤버 쯔위가 데뷔 멤버로 등장하고, 블랙핑크나 갓세븐과 같은 대형 엔터사 그룹의 태국인 멤버 등 동남아 출신 멤버들이 포함된 그룹들이 늘어나며, K-팝 그룹들의 해외 멤버 국적은 중화권을 넘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 등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일명 다국적 K-팝 그룹들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부터 현지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특정 국가의 멤버들로만 그룹을 만들어 해외 국가별로 시장 공략을 하겠다는 발상입니다. JYP에서 미일 혼혈 멤버 1명을 제외한 전원 일본인 걸그룹 니즈와 한국인 멤버 1명을 제외하고 멤버 전원이 일본인인 넥스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화 그룹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이 없는 K-팝 프로듀싱 그룹들을 K-팝 그룹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라는 단어 자체가 코리안 퍼퓰러 뮤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비록 다국적 그룹들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K-팝 그룹으로 불리는 그룹들은 대부분 한국인 멤버 숫자가 비중이 크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기조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화 그룹들은 우리나라 기획사의 소속으로 활동한다 하더라도 특정 해외 국가를 겨냥해 한국인 멤버가 없이 아예 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에서 현지인 멤버들로만 구성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룹들을 K-팝 아티스트로 불러야 하는지, 혹은 K-팝 프로듀싱을 받으며 활동하는 이들을 해외 현지 국가에서 자국 아티스트로 분류하여 해외 활동을 시킬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화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멤버들로만 이뤄진 그룹이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할 경우 이들을 K-팝 그룹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것도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데뷔한 걸그룹 블랙스완과 같은 경우 한국인 멤버가 잇따라 탈퇴함에 따라 현재는 벨기에, 미국, 인도, 브라질과 독일 복수국적 멤버 등 해외 멤버로만 활동 중인 K-팝 걸그룹으로 유명합니다. 초기 프로듀싱 당시에 완전히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겠지만, 현재 한국어곡과 영어곡을 병행하며 활동 중인 외국인 멤버만 있는 K-팝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블랙스완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외국인 멤버로만 한국에서 활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남산에 위치한 한 K-팝 트레이닝 센터에서 주최한 클럽 더스타는 32개국을 대상으로 각각 K-팝 그룹을 데뷔시킨다는 기획을 가지고 첫 시즌 국가를 남미국과 페루로 선정하고, 페루인 멤버 3명으로 결성된 K-팝 걸그룹 블링원을 데뷔시켰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춤과 노래 등의 트레이닝을 받고 2024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가사로 된 키스앤콜이라는 곡을 내고 정식 데뷔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 26일 케이블 채널 ENA의 K-팝 음악방송 K-팝업 차트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K-팝 그룹 최초로 멤버 전원 페루인 그룹으로 남미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는 중입니다. 블링원과 같은 경우 멤버 전원이 페루인이지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한국어로 노래하며 K-팝 걸그룹으로서 소개되고 있으며, 오디션 기획대로면 32개국의 현지 멤버들로만 구성된 K-팝 그룹이 탄생될 예정입니다. 멤버 전원이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한국어로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그룹들은 한국어로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K-팝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또 한편으로는 순수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그룹을 K-팝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 상황. 다국적 그룹을 넘어서 외국인 멤버로만 구성되는 그룹들을 놓고 K-팝을 하는 그룹으로 분류되는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이제 K-팝의 정의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멤버로만 구성된 K-팝 그룹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